미국의 햇살 가득한 들판 아래에는 숨겨진 세계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땅콩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고 있는데 그 성장 과정은 누구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입니다. 낮게 자란 초록빛 작물들이 땅을 가로지르며 줄지어 있고 작은 노란 꽃들이 드문드문 피어 있습니다. 이 풍경만으로는 땅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농업에서 가장 특이한 과정 중 하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콩은 다른 작물과는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꽃이 진 후에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땅 속의 가느다란 구조물인 땅콩 꼭지를 내려보내는데 이 작은 돌기들은 땅 속으로 뻗어 들어갑니다. 땅 속에 묻힌 이 꼭지들은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땅 속에서 땅콩 꼬투리로 자라납니다. 이는 예상을 뒤엎는 과정으로 진정한 수확물은 땅 속에 숨겨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과 지하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생명 구조는 땅콩 농사를 다른 어떤 농업과도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땅콩 수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부들은 단순히 가지나 줄기에서 땅콩을 따낼 수 없습니다. 대손, 식물 전체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특수 기계가 식물을 땅에서 들어 올려 거꾸로 뒤집어 꼬투리가 공기에 노출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중요한 건조 과정입니다. 햇볕 아래서 식물을 줄지어 말리면 꼬투리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건조 과정이 끝난 후에야 강력한 기계가 투입되어 땅콩을 덩굴에서 분리합니다. 시기와 환경 조건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모든 단계는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대규모로 진행된 데 매년 71억 8천만 파운드가 넘는 땅콩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수확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기초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토양에서 시작됩니다. 땅콩은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즉 뿌리가 자유롭게 뻗어나가고 땅속 꼬투리가 막힘없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농부들은 흙을 고르게 갈고 밭의 모양을 다듬고 고르고 균일한 줄을 만들어 땅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토양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영양분 함량과 pH를 분석하여 앞으로 몇 달 동안 작물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됩니다. 윤작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은 매년 같은 밭에 심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목화, 옥수수, 목초와 같은 작물과 번갈아 가며 재배합니다. 이러한 윤작은 병의 발생을 줄이고 해충의 생활 주기를 차단하며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생산성을 보호합니다. 이는 단지 한 시즌만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늦봄이 오고 땅이 따뜻해지면 파종이 시작됩니다. 현대식 기계는 놀라운 정밀도로 씨앗 하나하나를 정확한 깊이와 간격으로 심어 균일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사실 씨앗은 땅콩 알갱이입니다. 흙에 심어진 씨앗은 수분을 흡수하고 부풀어 올라 빛을 향해 싹을 틔웁니다. 곧 반듯한 줄로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 작물이 자라나는 첫 번째 가시적인 징후를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들판은 평온하고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아래에는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로 강낭콩이나 완두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콩과 식물과는 달리 땅콩은 꼬투리를 땅 위로 내밀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잎은 땅 표면 아래로 퍼지고 작고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꽃들은 수명이 짧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 후 각 꽃은 아래쪽으로 자라면서 땅속으로 파고드는 구조물인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 땅콩 줄기 끝부분이 부풀어 올라 꼬투리가 형성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꼬투리에서 땅콩 열매가 자라납니다. 지상에서는 햇빛과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하에서는 열매가 맺힙니다. 땅콩은 두세 개 동시에 존재하며 두세 개 모두 세심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육기간은 품종 기후 및 지역에 따라 120일에서 160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농부들은 끊임없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개화, 열매 맺음 및 꼬투리 발달 시기에는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너무 적으면 생육이 저해되고 너무 많으면 병충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물을 고르게 주지 않으면 작물의 성숙도가 불균일해져 수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잡초는 햇빛, 양분, 물을 놓고 경쟁하며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농부들은 기계 경작, 윤작, 피복 작물 재배, 그리고 신중하게 조절된 제초제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합니다. 각각의 방법은 작물을 보호하면서도 밭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선택됩니다. 병의 관리는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습윤 지역에서는 잎반전병과 토양 전염성 병원균이 빠르게 확산되어 식물을 약화시키고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멀리서 보면 평온해 보이는 시스템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뒤따릅니다. 바로 수확 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흙에서 표본 식물을 뽑아 꼬투리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껍질 안쪽의 색깔, 알맹이의 발달 상태, 전체적인 숙성도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합니다. 충분한 수의 꼬투리가 이상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수확 시기가 도래합니다. 땅콩 농사를 비롯한 많은 농업에서 성공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수확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밭 준비가 끝나면 재배자들은 땅콩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 여겨지는 굴착기 겸 진동 수확기를 들여옵니다. 땅콩 수확의 첫 단계는 굴착입니다. 굴착기는 밭을 이동하면서 땅콩 식물 아래를 잘라내어 식물 전체를 땅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는 흙을 털어내기 위해 식물을 흔든 후 식물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더미가 만들어집니다. 땅콩은 햇볕과 공기에 잘 노출되도록 흙더미 안에서 위쪽을 향하게 놓입니다. 땅콩 덩굴은 땅에 심습니다.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익히지 않은 땅콩은 수분이 과다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꼬투리를 밭에서 며칠 동안 말리면 자연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섞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대에 개발된 땅콩 수확기는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GPS 유도, 깊이 조절 및 향상된 진동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에는 가려져 있던 작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밭에는 뒤집힌 작물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고 땅콩은 가을철 햇볕에 말라가고 있습니다. 땅콩을 수확한 후에는 며칠 동안 밭에 쌓아 건조시킵니다. 수확 작업 전에 이 건조 과정을 통해 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에 적합한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땅콩의 적절한 건조는 햇볕, 바람, 그리고 낮은 습도에 의해 촉진됩니다. 이것은 땅콩 수확기인데 작물이 적절한 상태에 도달하면 밭에 투입되는 두 번째 주요 수확 기계입니다. 바람에 의해 이랑처럼 말려진 땅콩 줄기는 수확기를 통해 밭에서 제거되며 이 과정에서 꼬투리와 덩굴도 분리됩니다. 기계 내부에는 회전 실린더, 스크린, 팬 및 세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덩굴, 잎, 흙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땅콩 꼬투리를 보호합니다. 호퍼를 사용하여 땅콩을 모은 후 트레일러나 수레로 옮깁니다. 남은 덩굴로는 땅콩 건초를 만들어 소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폐기물을 줄이고 남아있는 식물 재료에 가치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 수확 과정은 단순히 밭을 가로질러 운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작물 상태, 속도, 수분 함량, 기계 설정 등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확된 땅콩은 모아진 후 구매 터미널, 건조시설, 저장고 등 다양한 장소로 운송됩니다. 밭에서 건조된 땅콩도 저장에 적합한 수분 함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건조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건조기는 땅콩의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 수분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땅콩의 품질을 보호하고 변질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가 완료된 땅콩은 선별 과정을 거쳐 통제된 환경에 보관됩니다. 가격이 품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등급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관은 제품의 수분 함량, 이물질, 알갱이 크기, 손상 여부 및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공시설에서 원료 땅콩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척입니다. 기계는 흙, 돌, 나뭇가지, 나무집 등 밭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물에서 원치 않는 입자를 분리하기 위해 공기 시스템, 스크린, 중력 분리기, 자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충격식 처리가 진행됩니다. 땅콩 껍질을 벗길 때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된 기계를 사용하여 땅콩 꼬투리를 깨뜨립니다. 껍질 조각에서 알맹이를 분리한 다음 탈피 과정이 완료되면 분류합니다. 최신 분류 시스템은
땅콩의 크기, 색상, 모양 및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손상되었거나 이물질이 섞인 땅콩은 카메라, 센서, 공기 분사 장치 등을 이용하는 광학 선별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땅콩만이 식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짝물은 스낵, 스프레드, 식용유, 포장식품 생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원료로 변환됩니다. 땅콩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볶는 과정입니다. 땅콩은 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향과 더욱 풍부한 맛, 그리고 바삭한 식감을 얻게 됩니다. 어떤 땅콩은 건식 방식으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볶기도 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는 기름에 볶기도 합니다. 볶은 직후 소금을 뿌리거나 양념을 하거나 데치거나 잘게 썰거나 통째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요리 전통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소비되는 땅콩 제품 중 하나는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을 볶아서 식힌 후 곱게 갈아 부드럽거나 덩어리진 페이스트 형태로 만듭니다. 땅콩을 갈면 내부에 함유된 천연 기름이 방출되고 단단한 알갱이는 크리미한 스프레드로 변합니다. 생산자는 제품에 따라 소금, 감미료 또는 안정제를 첨가하여 맛과 질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가진 땅콩 버터를 만들기 위해 작은 땅콩 조각들을 반죽에 다시 섞습니다. 땅콩 버터가 완성되면 병에 담아 밀봉하고 라벨을 붙인 후 포장하여 유통합니다. 이 과정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땅콩을 볶은 후에는 버터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줍니다. 땅콩 버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땅콩 제품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학교 급식, 샌드위치, 소스, 쿠키, 스무디, 단백질 간식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콩은 크기는 작지만 그 여정은 미국 농업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여정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미국의 땅콩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농업 부문에서 땅콩이 여전히 중요한 작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수많은 선택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토양 준비, 파종 깊이, 관계, 잡초 관리, 윤작, 수확 일정 계획, 기계 조정, 건조, 선별, 탈피, 볶기, 분쇄, 압착, 포장 등 모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땅콩 통조림을 열거나 한 움큼 집어 먹을 때 땅콩이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이며 기계로 수확되는 귀중한 자원이자 땅콩의 고장인 미국에서 수개월에 걸친 농업 전문가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시스템 전체에서 저를 가장 매료시키는 것은 규모나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그 핵심에 자리 잡은 조용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위에 세워진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자라고 어둠 속에서 발전하며 뿌리 뽑히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내는 작물 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생산성, 통제, 심지어 지식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농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즉 균일한 줄, 예측 가능한 성장, 가시적인 진전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농부들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작물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기계적인 장비가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추론에 기반한 학문입니다. 토양 상태, 수분 함량, 식물이 보내는 신호들은 간접적인 언어가 되어 숨겨진 과정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성공은 끊임없는 관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재를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능입니다. 이 시스템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생물학과 기술을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시키는지입니다. 기계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지각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기계는 토양 속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출하고 본질적으로 가변적인 것을 표준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기계는 여전히 인간 본연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어떤 알고리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성숙에 도달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판단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너무 일러서 수학하면 잠재력을 잃고 너무 늦으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시기는
확실성이 아닌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좁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 폭넓은 교훈을 얻습니다. 현대 시스템은 종종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매 단계마다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농업 방식이 표면과 깊이 사이에 더 심오한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식물은 광합성, 구조, 가시성 등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지하에서 조용히 축적됩니다. 이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닌 인간 사회의 여러 시스템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복잡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시스템은 토양 개량, 병해 관리, 정밀한 관계, 기계 수확, 수확 후 가공 등 엄청난 수준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취약하기도 합니다. 날씨, 병해, 시기적 오류 등 어느 단계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급망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수확량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회복력을 과도하게 희생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자면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생태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지속적인 조정에 덜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생 농업, 더욱 효율적인 윤작 전략, 그리고 생물학적 토양 관리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밀한 개입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은 효율성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하 개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 날씨, 토양, 식물 데이터를 통합하는 예측 모델은 의사결정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곳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며 인내심과 해석,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 없이 행동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히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제는 종종 부분적이고 지식은 종종 간접적이며 성공은 종종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깨워주는